고려 수도 어디예요? 개경이죠, 개경. 고려는 그 태조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 태조 왕건이 혼자 건국했어요? 아니죠. 여러 후족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고려죠. 33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고려는 잘 그냥 봐. 호족 연합 국가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왕건은 그 호족들을 잘 끌어들이려고 결혼을 몇 번 했어요. 네, 29번이나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부인들을 뒀고 호족들을 달래기도 했지만 호족들을 때로는 이제 견제하기도 했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가지고 호족들을 이제 견제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이 호족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왕시성을 주기도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성을 하사하는 거를 사성이라고 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왕건으로부터 성을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 봐봐. 예전에는 성이 없이 그냥 이름만 쓰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견훤의 성이 뭘까요? 견씨로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네, 견훤의 견은 성이 아닙니다. 네, 견훤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네, 그래서 그 성이 고려 이전에는 이렇게 성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부터 여러 귀족들한테 성을 하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받았는데 100개의 성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말이 등장해요. 백성.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됐죠. 네. 자, 근데 백성은 나중에 차츰차츰 이제 좀 그냥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점점 굳어져 가죠. 자, 근데 고려 건국되고 나서 왕건이 죽은 다음에 굉장히 혼란했죠. 왕건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끼리 막 왕위 경쟁을 하잖아요. 자, 그거 딱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광종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동족의 그 피를 손에 엄청 많이 묻혀서 자기 뭐 이복 동생이나 자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많이 죽였죠. 자, 그리고 호족들의 힘을 빼려고 호족 그 호족들의 어떻게 보면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노비들을 조사해가지고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무슨 법을 실시하게 됐어요? 노비 안건법.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됐죠. 자, 그러다 광종에 이어서 경종에 이어서 성종이 즉위하는데 이 성자 붙은 왕들은 나라 체제를 어느 정도 완성시킨 왕이라서 성자라는 묘를 올리는 거예요. 성종 때 비로소 이제 고려라는 나라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 뒤에 보시면은 당시 성종 때 최승무라는 관리가 개혁안 28개를 올리죠. 그게 뭐였어요? 시무 28조였죠. 34페이지. 자, 지방에는 당시에 호족들만 많았는데 그 지방에다가 일종의 지금 서울특별시 다음에 광역시잖아요. 지방에다가 묵이라고 불리는 여러 광역시들을 만들고 여기다가 뭘 파견하자고 얘기했어요? 지방 관리를 파견하자고 얘기를 했죠. 네. 청컨대 외관을 주십시오.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지방관들이 파견이 되고 자, 불교를 고려 건국한 이래로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불교 행사라든지 불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행사를 좀 억제하고 나라를 공자, 맹자 말씀하신 대로 유교식으로 다스릴 것을 얘기한 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자, 그리고 고려 성종 때는 고려의 정치기구들이 또 정비가 되는데 중국 제도를 모방했어요. 중국은 우리 발해 때 기억나죠? 발해가 당나라 모방해가지고 몇 성 몇 부였죠? 3성 6부였죠. 중국 당나라는 중요한 뭐,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토론하고 이걸 결정하는 기구로 삼성이 있었는데 발해도 이거를 똑같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근데 고려도
당나라 그 기구 이름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는데 고려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수용을 해요. 자, 아까 당나라는 삼성 육부라 그랬죠? 자, 고려는 몇 성이에요? 성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고려는 몇 성? 2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 딸려있는 부서 몇 개예요? 6개죠? 자, 고려는 몇 성 몇 부예요? 2성 6부 제도예요. 자, 여기서 중서문화성이라는 그 관청의 장관, 그러니까 왕 바로 아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중서문화성의 장관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문화시중 이렇게 불렀어요. 중서문화성의 장관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화시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다음 2인자를 뭐라 그래요? 국무총리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영의정이었죠. 고려시대 때 뭐라고요? 문화시중이에요. 자, 이제 뭐 과거에 급제했던 아니면 아버지가 높은 관리를 해서 어떻게 관직에 나아갔던 음서제도로 자, 이 중서문화성에 있는 관리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잘 써두세요. 자, 재신과 낭사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자, 지금은 공무원들 레벨 얘기할 때 급으로 얘기하죠. 1급 공무원부터 몇 급 공무원까지 있어요? 9급 공무원까지 있죠? 근데 이 당시는 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품이라고 했죠, 품. 1품부터 9품까지 있죠. 근데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해가지고 총 몇 품이 있었어요? 18품이 있었죠. 자, 여기서 제시는 봐봐요. 2품 이상의 이 품자예요, 물건 품자.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제시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들. 문화시중은 정일품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 낭사는 3품 이하의 비교적 품계가 낮은 사람. 자, 그리고 보시면 상소성이란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실무, 실제 이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서성이었다. 자, 여기 2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는데 2부는 뭐 하는 데였을까? 2부. 자, 너 장관해, 너 차관해, 너 저기 지방관해. 자, 이렇게 사람 여기저기 배치하는 걸 뭐라 그래요? 파견. 또 인사라고 하죠, 인사. 그냥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여기저기 배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너희 그 회사 들어가서 제일 권한이나 힘이 좀 센 부서 하면 인사팀이 있어요. 그 인사팀에서는 뭐 사람을 중요한 직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직책으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그, 네,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차하면 인사팀에서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도 해요? 잘라버리기도 하죠. 인사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권한입니다. 병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병부.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죠.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두 부서 2부랑 뭐예요? 병부예요. 병부. 2부 병부. 호부는 뭘까요? 호부. 호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재정. 오늘날 좀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세금 거두는데. 여기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형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형부. 형부. 법을 집행하죠. 언니 남편이에요? 형부 뭐라고 할까요? 법이요, 법. 그렇죠. 형벌할 때 형제, 법률이에요, 법률. 예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예법에 관련된 건데,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거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예부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육과정 평가원이에요. 자, 그리고 외교를 담당하기도 해요. 공부는 뭘까요? 싫은, 싫은 걸로. 싫을 것 같아, 일단. 스터디 아니다. 건설교통부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나라에서 큰 궁궐을 짓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가 무슨 부서예요? 공부예요, 공부. 자, 여기 중서문화성이나 상서성은 당나라 시스템을 모방한 거예요. 중국의 어느 나라? 당나라 시스템. 자, 그리고 중추원이나 어사대나 삼사는 당나라 뒤를 이어서 등장한 송나라 시스템을 모방한 거예요. 당나라든 송나라든 다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 관직명을 모방해 온 거예요. 중추원은 중추원에 있는 신하들을 또 두 그룹으로 얘기를 하는데 추밀과 승선이 있어요. 자, 추밀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추밀을 담당합니다. 추밀, 밀이 비밀할 때 밀이거든요. 뭘 담당할까요? 군사 기밀을 담당합니다. 추밀이 뭐 한다고요?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추밀이라고 불렀어요. 승선은 3품의 관리들이 해요.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했어요. 자, 왕명 출납이 뭘까요? 왕명 출납이 뭘까? 광종 출출 이런 거 들어. 자, 얘는 봐봐. 출이 뭐야, 출. 그래, 엑시트 나가는 거예요. 납은 뭘까, 납? 납은 들어오는 거예요. 엔트랜스라고. 그러니까 왕이 뭔가 얘기를 하거나 명령을 하면 그거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신하들한테 전달해 주거나 혹은 신하들이 왕한테 전달할 얘기가 있으면은 신하들 얘기를 왕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승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회장님한테 딸려 있는 비서예요, 비서. 그치, 비서실이에요, 승선이. 자, 이런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시대 때는 승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나요? 승정원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인데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놓은 일기를 승정원 일기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혹시? 이번에 알았어요. 자, 어사대는 뭘 할까요? 어사대는 관리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래요.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감시하고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자, 관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공무원은 나라 세금 국민들이 세금 낸 거를 월급으로 받죠. 그쵸? 자, 이 공무원들은 너희 그냥 그 뭐랄까 좀 듣는 얘기로는 월급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조금 받는다고 들었어요?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은 좀 적게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죠. 네. 대신에 공무원들은 뭐가 있어요? 연극. 연금도 있고 중요한 그 나라에서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죠. 나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월급은 좀 적더라도 중요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월급이 적은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한테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허가 좀 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자,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뇌물, 청탁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우리 자, 예를 들면은 상가에 학원을 차리려 그래요. 근데 그 학원을 아무 상가에나 차릴 수 있을까요? 못 차려요. 그 상가가 그 근린 상업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용도로 그 나라에서 이거를 휴가를 내줘야지만 그 용도 안에서만 학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 변경하는 거에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무원들 월급 적다 그랬죠. 근데 권한은 어때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그 용도 변경 원하는 사람들이 몰래 뒷돈 찔러줄 수 있죠. 자, 그런 거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사대예요. 나도 마음에 드는 어사대 안에서 감찰을 해요. 따로. 자, 3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 곡식의 출납.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 지금은 돈이 쓰이지만 이 당시 때는 쌀이 돈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어오는 쌀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따지는 부서가 3사였죠. 자, 보세요. 여기서 아까 중서문화성에서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재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신. 중추원에서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군사기밀 담당하는 사람들. 수위. 추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재신과 추밀이 모여가지고 나라 중대사를 결정해요. 자, 이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재추회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그냥 고려해서는 재추라고도 불러요. 재신과 추밀을 줄여가지고. 자, 이 재추들이 모여가지고 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방어하려는 거를 국방이라고 하죠. 국방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도병마사라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져요. 도병마사는 뭘 토론했다고요? 국방 문제를. 그리고 자, 법을 급하게 만들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법을 만들어야 될 때는 식목도감이라는 관청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기구들은 중국에 있는 관청이다, 없는 관청이다? 중국에 없는 관청. 자, 아까 보세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당나라 거 베껴왔다 그랬죠. 중추원, 어사대 3사, 이거 어디 거 베껴왔다 그랬어요. 송나라 거 베껴왔다 그랬죠. 이거 중국 거 그대로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이런 관청들은 중국에 있다 없다? 없이 국방 문제를 토의하거나 법을 만들어야 될 때 임시로 만들어지는 관청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이런 걸 좋아해요. 중국 거 베껴온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자, 이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다. 네. 자, 여기가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 이제 한국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걸 좀 한번 잘 들어두셔야 돼요. 자, 이거 하나만 더 쓸게요. 아까 우리 관리 감찰하는 부서가 어디라 그랬어요? 오사대. 어사대라 그랬죠? 자, 그리고 중서문화성에서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재신이라고 한다면 3품 이하의 비교적 품계가 낮은 관리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니, 중서문화성에서. 낭사라고 한다 그랬죠? 자, 어사대 관원들과 낭사의 관원들을 가리켜서, 어사대는 아까 관리를 감찰한다 그랬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관이라고 불렀고, 낭사는 뭘 하냐면, 지금 고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 글자. 왕이죠.
왕도 잘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왕의 잘잘못을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비판하거나. 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간한다고 하거든요. 왕의 잘못을 간하는 사람들을 간관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간관. 어사대의 관원들과 낭사의 관원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대관과 간관을 합쳐서 대간 이렇게 불렀어요. 대간. 대간. 자, 이 대간의 대표적인 권한 세 가지를 쓸게요. 여기 마지막에 요것만 보세요. 대간의 대표적인 권한 세 가지. 요거 우리 11월 말에 시험에 낼게요. 간쟁, 봉박, 서경. 자, 먼저 간쟁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왕의 귀를 간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뭔가 잘못하면 왕한테 직접적으로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쟁. 간쟁. 예. 간하고 따지는 거예요. 자, 봉박은 뭘까요? 오, 비슷했어요. 비빔봉. 자, 봉이 뭘까요? 봉. 인벨롭. 뭐야. 인벨롭 뭐예요, 이거? 어, 현지, 봉투죠, 봉투. 예. 자, 임금이 보통 얘기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조서 같은 걸로 글로 써가지고 내린단 말이에요, 신하들한테. 안 보여, 형규?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 써여 있는 내용이 말이 안 돼요. 잘못된 거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거를 다시 봉해가지고 되돌려 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봉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봉박. 자, 봐요. 너희들 다 과거 시험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자, 과거 시험 급제자리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 다 8급, 9급, 부품, 8품 이렇게 되겠죠? 핑계 났겠죠? 이제 막 급제했으니까. 근데 보통은 과거 급제하면 3품 이상까지 승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평생을 걸려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냥 누구나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볼까요? 보세요. 자, 화면 봐봐. 1급부터 9급까지 있다 그랬죠? 5급 이상을 고위공무원이라 그래요. 무슨 공무원? 고위공무원. 선생님 봐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입법고시, 나라에서 그 메이저고시라고 불리는 진짜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네, 그 수능은 고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고등고시가 아니죠. 그 고시를 합격을 하면 5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줄이나 뭔가 좀 있어가지고 위에서 땡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좁잖아요. 위에서 땡겨주거나 이런 연줄이나 이런 게 없으면 고등고시를 합격해도 3급, 2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5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9급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한계가 6급이에요, 6급. 진짜 정년까지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사회인데, 봐봐. 아무튼 그만큼 승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왕은 어때요? 왕은 절대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왕이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들, 어, 여기저기다 막 배치할 수가 있겠죠. 자기 측근을 좀 키우려고. 네. 자, 왕은 아무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왕이 그렇게 자기 측근을 키우려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인사 배치하는 거를 막는 권한이 서경이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쓸게요. 오품이야 관리에 인사에 대한
동의권. 자, 이거를 서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간이 하는 일들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잘잘못을 비난하거나 해가지고 비판하거나 해서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두 글자로는 언론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가 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가 비판해요? 기자가 어디다가 글을 내죠? 뉴스나 신문에 기사를 내죠. 그쵸?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죠? 언론이죠. 그 언론 역할을 담당했던 관리들을 대간이라고 불렀다. 네. 자, 이게 성종 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 조선은 팔도라고 하는데 고려 때는 크게 오도와 양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큰 행정구역으로 몇 도가 있었어요? 5도. 그리고 여기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계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어놨는데 북계와 동계에서 계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자, 그래서 5도와 몇 개가 있었다? 양계가 있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5도는 무슨 행정구역?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행정구역. 그리고 성종 때 지방에 12목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황주목, 양주목, 충주목 보이죠? 자, 이게 오늘날로 치면 뭐다?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같은 광역시들이에요. 지방의 중요한 지점에다가 뭘 설치했다고요? 몇 개? 12목을 설치했다. 이게 성종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자, 이제 33페이지. 자, 그 고려 성종 때 거란족이 쳐들어왔죠. 자, 처음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새치혀로 거란 군대를 물러가게 했어요. 누가? 네,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가지고 거란 군대를 물러가게 했죠. 그리고서 차지한 땅이 어디였어요? 강동 육주라는 금싸라기 땅을 찾아왔죠. 얻게 됐죠. 자, 근데 이거를 내주고 거란이 이제 고려한테 주고 나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아쉬웠죠. 자, 때마침 고려에서 강조라는 신하가 목종을 살해하고 현종을 새로 세웠죠. 기억나요? 목종의 엄마 천추태우 기억나죠? 그 목종이 또 남자 좋아했잖아요. 그쵸? 막장이었죠? 자, 그래서 목종을 그 이제 강조라는 사람이 죽여버리고 대량원군 현종을 새로 세웠잖아요. 다듬이 소리 어근당 어근당 기억나요? 꽃기호? 자, 그 현종이 임금이 됐는데 거란에서 니네 뭔데 목종을 죽이고 새로 왕을 세워? 너희 안 되겠네? 그래서 쳐들어왔죠. 자, 이때 현종이 이걸 막을 힘이 없어가지고 저 땅끝에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피난 갔어요? 나주까지 피난을 갔죠? 선생님 봐봐.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남쪽이든 어디 도망가는 거. 몽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라 그랬죠, 몽진이. 자, 현종이 나주까지 몽진을 갈 정도로 위기였어요. 자, 그랬다가 결국은 거란이 시간을 끌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란이 또 쳐들어왔죠. 소손영의 형 소배합이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엔 누가 또 막아냈어요?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의 군대를 무찔렀죠. 무슨 대처? 자, 거란 군대가 물러가고 나서 고려는 자 보세요.
이렇게 고려가 있으면, 자, 여기 압록강 하구부터 도련포라고 불리는 요 라인에 이걸 쌓아요. 중국은 만리장성, 고려는 무슨 장성? 천리장성. 자, 천리장성은 한국 사에서 두 번 나오죠. 당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 영계소문이 쌓았던 무슨 장성? 천리장성이 있었고, 그리고 거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려 덕종 때 만들어진 천리장성이 또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표시났다 그랬죠? 자,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 나오면 아버지 아들 관계죠? 주황색 다음에는 뭐예요? 빨주, 노죠? 네. 노란색 나오면 또 아버지 아들 관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현종 아들, 이 초록색들은 다 누구 아들들이에요? 덕종, 정종, 문종 다 현종의 아들들이에요. 자, 덕종은 예, 그 저기 뭐야 16살에 왕이 됐어요. 선생님 봐봐. 그랬다가 10년 만에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19살에 죽었어요. 자, 덕종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이 돌을 밟았는데 돌이 부셔졌다 할 정도로 힘이 좀 세고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19살에 죽어요. 네. 19살이면 고3인데, 뭐, 네. 자, 덕종이 그렇게 일찍 죽은 다음에 덕종의 동생이었던 정종이 이제 왕형이 즉위하는데, 정종 때도 뭐 이렇다 할 큰 일 없이 그냥, 거란이랑 세 번이나 싸웠기 때문에 큰 전쟁 없이 지나가요. 근데 정종도 27살에 죽어요. 왜 이렇게 명이 짧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자, 정종이 죽은 다음에 정종의 동생으로 즉위한 사람이 문종이에요. 자, 고려 문종은 30년 이상 즉위하면서 자, 이 고려를 굉장히 좀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로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문종이에요. 자, 고려 문종 때 과거 시험 장원급제 몇 등이에요? 1등이죠. 장원급제하고 나서 높은 관직을 두루두루 다 이제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은퇴해가지고 학원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충이에요. 누구라고요? 최충. 별명은 해동 공자예요. 자, 해동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바다 동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 최충은 유학자, 그러니까 공자, 맹자 공부하는 거 있어서만큼은 거의 탑이었기 때문에 해동의 공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시험 성적이 장원급제였고, 그리고 이제 최충이 많이 했냐면, 지공거 역할을 오랫동안 했어요. 지공거가 뭘까요? 지공거. 찍어봐. 지공거가 뭘까요? 과거 출제위원이. 과거 시험을, 이 사람은 거의 한 30년 가까이 계속 과거 시험을 출제했어요. 뭐, 그렇겠죠? 네. 자, 이 최충은 지공거였다고. 지공거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과거 출제위원이에요. 자, 이 과거 출제위원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출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 관직에서 60 넘어가지고 물러난 다음에 이 사람 아까 뭐 차렸다 그랬어요? 학원을 차렸다 그랬죠? 근데 이 당시 때는 학원이라고 안 하고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해가지고 사학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학. 자, 근데 나라에서 뛰어난 일을 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한테 호칭을 하나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많이 불렸어요? 충무공이라고 불렸죠. 그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다음에 붙여준 시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최충이 죽은 다음에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주거든요. 문헌공 최충인데 이 문헌공 최충이 운영했던 학원, 사학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헌공도라고 불렀어요. 자, 최충이 은퇴하고 나서 운영했던 학원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문헌공도. 선생님 봐봐. 과거 시험 30번 출제한 사람이 학원을 차렸다. 지금 예를 들면은 수능 시험을 30번 출제한 사람이 교수님이 교수 생활 은퇴한 다음에 학원을 차렸다고 생각해봐요. 앉았을 때 자, 수학 교수님인데 수능 수학을 30년을 출제했는데 은퇴하시고 학원을 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안 가고 최충이 운영하는 문헌공도만 그냥 미어 터지게 그냥 과거 시험 붙으려고 간 거예요. 자, 근데 최충 같은 사람들이 최충만큼은 아니지만 8명이 더 있었어요. 저기 11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최충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짭짤하니까 학원들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사학 12도예요. 그렇다. 우리 문화는 저. 그냥 저희 조정석 자, 그리고 이제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자, 이 사람부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 거란이랑 한동안 전쟁을 벌였었죠. 그쵸? 그러다가 전쟁이 어느 순간 끝났죠. 1차, 2차, 3차에 걸친 세 번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서 이제 전쟁이 한동안 없는 좀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전쟁 없잖아요. 자, 이런 시기였는데, 어, 전쟁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재테크나 뭘 통해서 뭐 혹은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비싸게 받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불려갔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봐봐.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돈 많이 벌면은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죠. 그리고 자식 낳으면 자식한테 뭐 사교육 아낌없이 투자해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교나 학교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들 좋은 대학교 가면은 걔네들 이제 나이 먹으면은 이제 결혼할 때 되잖아요. 그럼 결혼을 허접한 집안이랑 시키려 그래요? 아니면 더 좋은 집안이랑 결혼시키려 그래요? 좋은 집안끼리 결혼하려 그러죠? 그쵸? 그래서 재벌가 기업들 보면은 그 재벌가나 재벌가끼리 결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LG랑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시기 때는 높은 관직에 있거나 돈이 많은 부자들이 지들끼리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에서 제일 부잣집이 어디예요? 왕실이죠. 그러니까 이 잘 나가는 신하들이 앞다퉈서 자기 딸을 낳으면 누구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어? 왕한테 시집 보내려는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왕자들한테 자기 딸들을 막 시집 보내려고 그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왕실과 귀족 혹은 귀족 가문과 귀족 가문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자, 이 왕실과 귀족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들 또 왕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귀족 가문이랑 귀족 가문끼리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아들들은 또 귀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자, 고려 초기에는 신라 말기부터 막 활약했던 호족들의 시대였다면 이 고려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근수저들끼리 결혼하고 자식 낳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따라 읽어. 뭐라고 불렀다고? 문벌 귀족이라고. 여기서 문은 가문을 뜻해요. 벌은 세력, 귀는 귀하다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이 왕실과 결혼한 집안 하면은 자,
고려 왕씨는 어디 왕씨예요? 개성 왕씨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고려에서 또 정말 내노라는 귀족 집안 어디가 있을까요? 찍어봐봐. 김씨. 씨. 후씨. 민씨. 희씨. 민씨. 자, 보세요. 근데 김씨는 김씨인데 어디 김씨? 김씨. 김씨. 안동 김씨. 안동. 네, 유일이다. 안동 김씨, 김해 김씨 다 이 당시에 유력한 가문이었는데 특히 더 메이저 김씨. 경씨 김씨. 경주 김씨죠. 경주 김씨는 왜 경주 김씨가 각광을 받았을까요? 신라가 항복을 잘했죠. 신라가 후배 때처럼 멍청하게 끝까지 안 부딪히고 어떻게 했어요? 미래는 나라를 잘 들여다 바쳤죠. 그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 기억나요? 그래서 경순왕 김부가 자기 큰아버지의 딸을 그 왕건한테 시집 보냈는데 그 사람이 신성하고 김씨고 아무튼 그 신라 왕손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현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경주 김씨는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요. 경주 김씨 대표적인 귀족 누가 있을까요? 삼국사기 김부씨. 들어봤어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이 집안 고려 건국하는 초대 공신이었던 하평윤씨. 자, 그리고 인주 이씨가 있었어요. 경원이라고 하는데 인주를 인주가 어딜까요? 인천이. 인천 이씨. 자, 이런 몇몇 가문들이 이제 왕실과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높은 관직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뜩 차지했는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다. 자, 문종이 죽고 그리고 이 이자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과거 급제한 사람인데 이제 문종한테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뒤를 잇는 고려 왕들한테 자기 딸들을 막 시집을 많이 보낸단 말이야.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기 딸을 왕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 왕자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면은, 딸을 시집 보낸 귀족은 뭐가 돼요? 자, 선생님이 딸이 있는데, 선생님 딸을, 왕자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 왕자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왕의 뭐가 돼요?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 딸이랑 왕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식이 또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왕의 뭐가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돼요? 외할아버지가 되죠? 그쵸? 자, 왕실의 외가댁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왕실의 외가댁 식구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외척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자연은 이 문종의 외척이 되기도 하고 뒤이어서 뭐 순종이나 선종의 외척이 되기도 하면서 자기 딸들을 잘 시집 보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결혼 테크. 자, 이런 거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자, 요거만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자, 보세요. 문종의 아들, 큰아들 순종은 왕이 되고 나서 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이나 이런 거 치러야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다 보니까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딱 지켜가지고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슬퍼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걸 철저하게 몸을 상해가면서 치르다가 왕 된 지 3개월 만에 죽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순종은 금방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선종이 즉위하는데 자, 이 선종이 아까 둘째 아들이라고 했죠? 문종의 네 번째 아들로 이 사람도 왕자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어, 왕자로서 이제 신분을 유지한 게 아니라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요. 자, 문종의 아들 왕자이면서 스님이 된 고려의 스님이
의천이에요. 자, 고려 스님 의천 들어봤어요? 대각국사 의천. 이 사람이 창시한 종파, 해동 천태종, 의천 천태종. 자, 선종이 11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죽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1살이었어요. 자, 11살이면은 4학년이죠. 4학년에 왕하기는 좀 어때요, 나이가? 좀 어리죠? 자, 그런데 선종이 죽으면서 11살짜리 자기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헌종이에요. 자, 근데 이 선종에게는 야심 있는 바로 아래 동생이 있었어요. 자, 그 동생 왕희가 자기 조카, 자기 형의 아들이었던 헌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려의 15대 임금 누구다? 숙종이에요. 이거 꼭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자기 형의 아들,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 세조라고 들어봤어요? 세조가 어린 누구를 몰아냈죠? 어린 조카 누구죠? 조선 6대 임금. 세종대왕 손자. 누구예요? 단종이죠, 단종. 세조가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쵸? 고려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린 조카였던 헌종을 몰아내고 고려에 누가? 숙종이 왕이 된. 자, 이 고려 숙종 때는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처음에 고려를 괴롭혔던 외적이 누구였어요? 거란이었죠. 근데 거란은 3번 쳐들어온 걸 막아냈죠. 자, 그래서 거란은 좀 깨갱하고 세력이 많이 쭈그라들었는데 거란 옆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여진족이라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여진족이 자꾸 고려 국경을 넘었다가 도망가고 넘었다가 도망가고 넘어와서 약탈하고 이렇게 좀 나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진족들을 한번 손봐줘야겠다 해가지고 장군을 보내가지고 한번 붙어봤어요. 근데 방심하고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여진족은 말도 잘 타고 얘네들이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숙종이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여진족을 정벌하러 보낸단 말이에요. 그 준비를 담당했던 장군이 윤관이에요. 고려 윤관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드는데 자, 그 부대가 별무반이에요. 별무반은 자, 흰 보군,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흰 기군,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귀를 때려잡는 항마군. 진짜 마귀를 때려잡는 군대가 있어? 이 항마군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스님들이에요, 스님. 승병이에요, 승병. 자, 이렇게 해서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여진족 소굴을 쳐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진족들을 대파하죠. 그래서 여진족들을 무찌르고 여진족들 살던 지역에다가 뭘 만들었을까요? 동북 구성을 쌓는다. 자, 근데 여진족이 만만치가 않다 그랬죠. 이 동북구성을 쌓아놓으니까 계속 이 여진족들이 동북구성을 다시 되찾으려고 공격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마다 여기 삼국지 읽어보면은 천하무쌍의 조자룡이라는 장군 들어봤어요? 조자룡처럼 고려에서 여진족들을 그냥 잡초배듯이 베면서 맹활약했던 장군이 있어요. 집안이 좋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축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워낙 무기를 다루는데 능하고 여진족들 제압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가지고 윤관이 측준경 싸우는 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관계도 없는데 윤관이 측준경한테 가서 너 내 아들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넌 내 아들이야. 자, 그럴 정도로 윤관이 예뻐했던 누구? 척준경. 자, 선생님 봐봐. 강동 육주라는 곳은 거란으로부터 차지한 곳이죠. 여기는 위치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혀진 곳이에요. 근데 동북구성은 그 위치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체로 자, 이렇게 있으면은 천리장성이 있으면은 요 일대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아무튼 요 지역은 여진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 가지고 여진족들이 계속 여기를 쳐들어오고 그리고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고려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수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가? 어렵게 쌓은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진족이 동북구성을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았는데, 자, 이 동북구성 받은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요 지역에 여진족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완안부라는 여진 부족 하나가 나머지 여진 부족들을 다 통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시조, 금준이란 사람의 성을 따가지고, 자, 이런 나라를 만들어요. 무슨 나라? 금나라가 만들어진다. 자,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 혹시 한 글자로 뭔지 알아요? 요나라죠. 거란이 세운 나라가 뭐라고요? 요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뭐라고요? 금나라예요. 자, 금나라는 정말 막강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거란이 세운 요나라 있죠? 자, 이 금나라가 요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송나라 수도를 쳐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송나라 황제랑 황태자를 잡아다가 이 만주 지역으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들어봤죠?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자,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 황제랑 황태자를 잡아서 자기네 수도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 금나라가 그만큼 어땠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셌단 말이에요. 자, 당시 고려 조정 입장에서는 금나라랑 전쟁을 할 의지나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예종이 죽고 나서 인종이 왕이 됐을 때 인종의 외할아버지면서 인종의 장인어른이기도 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자, 금나라가 당시에 이런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군주할게 너희 신하에 무슨 관계? 분신 관계를 요구해왔단 말이에요. 이때 이자겸은 이거를 거절했을까요? 수용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금나라에다가 머리를 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겸 옆에서 이자겸을 거들었던 인물로는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이때 또 있었어요. 자, 여기부터 이자겸의 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